네, 안녕하세요. 안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검진 항목에서 BMI,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란 무엇인가?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인데 가령 체중이 70kg이고 키가 170c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의 BMI, 체질량 지수라는 값은 24.2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이 24.2라는 수치가 과연 비만일까요? 아니면 정상일까요? 일단 WHO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2라는 수치는 비만 전 단계, 즉 과체중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아시아인과 한국에서는 비만에 대한 기준이 2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고 반면에 WHO나 미국 CDC에서는 30 이상부터 비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졌을까요? 그 배경을 보니까 한국이나 아시아인들은 체구도 서양보다 더 왜소하고 그리고 BMI가 25 이하일지라도 여러 동반 질환이 증가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25라는 값을 통해서 비만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질량 지수만으로는 우리가 비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 근육량과 지방량을 모두 각각 따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입니다. 가령 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근육량이 더 많고 지방량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BMI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비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량이 많은 분들을 자칫 이 지방량이 많은 이 비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인바디라는 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헬스장에서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이냐? 전류를 흐르고 그 전류를 통해서 이 근육량과 지방량을 측정한다라는 그런 검사 방법인데요. 사실 이 검사는 체내 수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본인의 체액 수분량이 이 본인의 수분 섭취량과 땀을 흘리는 정도, 이뇨제 복용, 여러 가지 음식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일중 변동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체지방량이 현재 기준으로 뭐 아직 정확하게 수치가 뭐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아니다를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지방의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의 분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복부의 내장 지방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출시된 게 바로 허리 둘레라는 건데 최초로는 이제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그 비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두가 됐었는데 이 허리 둘레만으로 복부 내장 지방량을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국가 검진에서 허리 둘레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MI가 24인 경우에서는 사실 과체중에 속하지만 허리 둘레가 예를 들어서 남성은 90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에서는 이 마치 비만과 똑같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은 본인의 골반을 만져봤을 때 가장 상부의 위치와 갈비뼈의 가장 하부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의 중간 지점을 이제 줄자로 측정을 하고 나서 이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에서는 복부에 비만이 있다, 내장 지방이 많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를 통해서 우리가 비만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